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제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의 원상 회복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본사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원상 회복의 문제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점과 가맹본사에 의해되느냐 그럼 사업자와 관계 중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상품 그리고 재고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상품이나 이미 대금을 지급한 여러 가지 가맹사업자의 소유의 물품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본사의 대금을 지급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영업의 표지나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표지 등을 제거한 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임의 처분. 임의 처분이란 말은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가맹사업자의 자기의 임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이미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다가 대금을 지급한 상품의 경우, 재고의 경우 일종의 이게 재고가 되겠죠. 이 상품과 재고품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는 이제 표지만 빼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업의 표지를 갖다 제거한 후에는 바로 우리가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 처분하든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상품 재고품의 경우 임의 처분이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에 조건은 바로 영업의 표지라든가 영업의 표지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영업의 표지를 갖다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 영업의 표지 등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회사 본사를 제시하는 이야기는 제거를 하고 이미 처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상품과 재고품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가맹사업자의 소유의 경우냐 아니면 가맹사업자가 임차한 경우냐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예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의 소유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의 소유의 경우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겠죠. 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임차한 경우라고 얘기할 때 본사로부터 가맹본부로부터 얘기되느냐 임차했다라고 얘기할 땐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물건을 갖다 해야 되느냐 임차한 물건의 경우는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임차를 했다. 임차했다면 임차가 완료되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물을 갖다 반환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원상회복. 하자가 있다. 또는 여러 가지가 원상을 갖다 회복한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반환한다는 얘기,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영업 표지 등을 제거하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임의 처분한다면 바로 저희가 알고 임차한 경우라고 얘기할 땐 바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반환을 하되 원상 회복한 상태. 바로 원상 회복은 민법에서 항상 남에게 빌렸을 때 원상 회복한 상태로 반환해줘야 된다는 조건을 갖다 우리가 제시하는 게 민법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 자기의 소유의 경우는 임의 처분하는데 단 본사의 여러 가지 영업 표지를 제거한 상태. 반면에 뭐가 되느냐 원상을 갖다 회복해야 되면서 반환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소유의 경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자에게 임차했다 이럴 때는 원상을 회복해서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 원상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민법 규정에서도 항상 남에게 빌렸을 때 되돌려줄 때는 반드시 원상 회복을 전제 조건을 이해하라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뭐가 됩니까? 상품과 재고 상품에 대하여는 종료가 된 후에 의해 되느냐 두 가지 경우. 바로 가맹사업자의 경우냐 아니면 가맹사업자가 임차한 경우냐 두 가지에 의하여 처리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죠. 또 반대로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을 갖다가 반환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는 아까 상품을 반환했다 그럴 때 여기는 사업자가 뭐가 됩니까?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뭐가 되느냐 그럼 본부와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때 우리가 자기 소유냐 아니면 임차의 경우냐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논했다 이거죠. 반면에 여기는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의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돌려줘야 할 내용들 예를 들어 가맹의 금에 대하여 반환해야 될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반환의 문제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반드시 가맹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명목상 지급한 금액
지급한 금액을 반드시 계약자에게 원칙상 뭐가 되느냐, 당사자 자유에 의하여 서로가 의결된 대로 계약에 의하여, 여기서는 뭐 정부나 또는 법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계약자의 일치된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깔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가맹금액 반환 청구권은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약관 규제상 무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환 의무가 발생되게 되고 가맹금의 반환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환금을 갖다 정식적으로 상식선에서 돌려줘야 되지, 이걸 갖다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약관 규정에 의하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리하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 부당하게 무효화하는 것은 절대 해야 되느냐, 약관 규정법은 그런 하나의 일종의 뭐가 됩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벗어난 본부만을 위한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야 되느냐, 사업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런 사항은 바로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전제 조건이 되며 반드시 가맹금은 반환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맹금의 반환 대상을 갖다 우리가 보자 그럴 때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돌려줘야 할 이야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 개시지급금이라든가 이행보증금 같은 거, 또는 예를 들어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적정한 도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자기가 사용료라든가 또는 물건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원래 준 적정 도매 가격을 벗어난 부위, 예를 들어 70만, 100만 원을 준 데서 이미 50만 원 썼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시지급금이나 이행보증금은 바로 개점의 초기에 물건을 갖다 받고 시설물을 받고 이런 원자재에 대한 대금을 갖다 도매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반드시 초과된 부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초과 부분. 이제 일종의 자기가 공급을 갖다 받은 것에 대한 원가는 빼지만 그 초과된 부분은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과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정기지급금이나 교육 또는 훈련비, 보험료는 소모성 투자 경비는 일단 의외되죠. 소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가맹금을 갖다 돌려주는 반환 대상은 원자재의 대금, 바로 초과 부분, 예를 들어 원래 원가를 갖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되느냐, 바로 이제 해지가 되니까 초과 부분은 돌려줘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뭐 교육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소비성 투자에 대한 비용은 어떠냐 그러면 이건 바로 제외를 시킨다. 왜?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반드시 초과 부분, 원료의 가격을 갖다가 초과한 부분 나머지 부위는, 나머지라고 얘기하죠, 나머지 부위는 돌려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환 가맹금의 범위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가맹 반환금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정의를 갖다 내려줘야 되는데, 이건 바로 금액을 정하면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경우, 그 다음에 지급된 대가의 뭐가 되느냐, 성격, 그 다음에 가맹계약의 기간, 가맹이행기간, 가맹사업자의 귀책 정도를 갖다 고려한다 그런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체결의 경우, 첫 번째는 체결의 경우,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지급된 대가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성격, 그리고 이제 가맹계약의 기간, 얼마 동안 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계약 이행에 대한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사업자의 귀책 정도, 누가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느냐, 이 5가지를 갖다 여러분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가맹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뭐가 되느냐,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꼭 외우며 정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맹계약의 체결의 경위가 어떻게 되죠? 지급의 대가에 의해 되느냐, 성격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가맹계약의 기간이 얼마죠? 그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죠?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 당사자의 귀책 정도가 어느 정도 있냐, 이 5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바로 가맹금의 반환 금액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두 번째는 가맹금의 반환에 대한 이야기, 아까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가맹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원상회복의 문제점, 원상회복에 대한 뭐가 되느냐, 책임,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상회복한다, 예를 들어서 본부가 여러가지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한 여러가지 물건을 갖다 사용했을 때
사용된 부위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는 원상을 회복해서 돌려줘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가맹이 해지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원상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된 부위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원상 회복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이 해지되니까 자, 이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상 회복의 의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이행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이행 자체를 갖다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의의가 원상 회복이라는 이야기. 원상 회복의 의무. 원래대로 회복해줘야 될 의무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나 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어떤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특히 본부가 사업자에게 줬겠죠. 이럴 때는 원상 회복을 갖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사업자의 지체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서 지체를 지키더라 이거죠. 지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본부의 보증금 보완한 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보증금을 갖다 돌려주는 것과 원상회복해야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지체에 대한 책임을 갖다 우리가 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냐,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 의무. 이 보증금 반환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원상회복 의무. 이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본부가 가맹 보증금을 반환해 준 거, 그 다음 원상회복하는 의무는 서로가 예를 들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원상회복해 달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보증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 보증금 반환 본부의 의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의무는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되겠죠. 가맹사업자의 의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본부의 의무와 가맹사업자의 의무가 동시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동시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동시가 되지 않을 때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궁극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날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만약에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 청산하고 채무를 갖다가 해야 되는 소멸하지 않는 한은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반환한다. 그럼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을 갖다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지체 책임을 갖다 물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며 두 가지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게 가맹사업자의 지체에 대한 책임을 갖다 얘기하는데, 바로 가맹본부에서 가맹보증금을 갖다 돌려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체, 즉 원상회복의 지체에 대한 책임이 발생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이게 안 될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업 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CU나 여러 가지 LG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슈퍼들이나 이런 쪽에 가맹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그럴 때 그 명성을 갖다 이야기하는 영업의 표지. 영업의 표지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의 표지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의 그 영업의 표지에 대하여 만약에 사용을 중단했다 이럴 때, 이 사용이 중단이 될 때 해지가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영업의 표지를 갖다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단 해지가 되며 영업 표지를 갖다 사용하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면 나중에 귀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별개로 하고, 가맹사업자는 더 이상은 영업 표지를 갖다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 영업 표지의 중단. 영업 표지의 중단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가 되느냐, 이런 영업 표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부여받았던 영업 표지 사용을 중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거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뭐가 되느냐, 폐기하거나 또는 가맹본부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거를 하거나
불가능할 땐 뭐가 되느냐? 폐기를 하거나 가맹본부에 반환해야지. 이런 걸 갖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거. 자, 제거를 한다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죠. 두 번째는 폐기를 한다 그런 방법이 있겠죠. 폐기를 해도 좋다. 아니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원상 회복을 갖다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반환, 본부에 반환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서 바로 원상 회복의 개념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 표지를 중단해야 되며 그 다음에 중단 이후에 만약에 이제 원상 회복으로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제거를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본부에 의해야 반환하는 경우가 영업 표지에 대한 사용 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영업 표지를 갖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중단하는 경우를 갖다 얘기하고 중단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업 피지 의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경업 피지 의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경업 피지 의무는 경쟁이 되는 업종, 한마디로 말하면 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가 비밀을 유지하며 장사를 같이 해오다가 만약에 본부를 갖다 떠나고 가맹사업자와 이별을 한다, 희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밀 또는 노하우, 지적재산권 이런 부위에 대하여 해야 되느냐?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이거죠. 이럴 때 해야 되느냐? 바로 경쟁되는 업종에 종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경업금지 의무라고 얘기한다. 누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본부가 알려준 여러 가지 노하우, 본부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기밀, 지적재산권 이런 부위를 갖다가 가맹사업자가 알고 있는 것을 해지됐다 그래 밖에 나가서 고스란히 그걸 갖다가 도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경업금지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맹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맹사업과 동일해도 좋고 이제 나중에 일단 회사와 의뢰되는 가맹사업과 동일한 거나 동일한 경우나 또 이제 만약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 유사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업종이 아니라 가맹사업과 동일한 경우 또 유사업종이 아니라 해도 부담을 준다 그러면 이건 다 넓은 범주에 뭐가 되느냐? 경업피지 의무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왜 되느냐? 유사업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 이럴 때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같은 일에 하지 않을 의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경업피지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경쟁되는 업종 또는 유사업종 비록 같은 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담을 준다면 경업피지 의무에 속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이런 경업피지 의무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의 비밀 영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비밀을 갖다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영업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만약에 여러 가지 동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사업종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걸 제한한다면 영업의 침해라는 차원에서는 본부를 위하여 손을 들어줘야 되지만 그걸로 가맹사업자 입장으로 볼 때는 뭐가 되냐? 자유에 대한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직업선택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뭐가 된다면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업비밀의 침해라는 입장 누구 볼 때? 본부 입장으로 볼 때. 그러나 가맹사업자로 볼 때는 뭐가 되냐?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이 귀책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을 갖다가 우리가 손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업금지로 인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논리의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느 쪽에 역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영업의 비밀 침해의 부위이냐 아니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바로 논의를 갖다가 전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상식선에서
이 두 가지 쪽에서 어느 쪽이냐를 갖다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게 바로 종료 후에 경업 금지 의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전개는 영업 비밀의 침해냐 아니면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냐 어느 쪽이 더 심하냐를 갖다 우리가 보고 경종을 가려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논의의 전개 방향의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경업의 인정 범위, 경업의 인정 범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경업의 인정의 금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맹사업과 동일한 경우 또는 유수업종이 아니라 해도 왜 되느냐 그러면 경쟁이 된다 그럴 때는 경업피지 의무에 속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문제점은 바로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요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을 때의 경우를 우리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각각 이 인정할 수 있는 범주를 갖다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바로 가맹계약 중이냐 아니면 가맹계약 만료 후에 경업피지 의무냐 아니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경업금지냐 하는 세 가지를 우리는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책에 아주 요점 정리로 나와 있는 주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맹계약 기간 중에 경업은 금지는 어떠냐 그럴 때는 당연히 경영금지가 있으며 가맹계약의 본질에 반하여 가맹사업자는 당연한 의무 바로 본사와 똑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중에 경쟁되는 어떤 업종의 비밀을 남에게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이건 당연한 바로 일종의 영업 중에 경업 금지는 당연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첫 번째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맹계약의 본질에 반하여 가맹사업자는 당연한 의무로서 바로 가맹계약 중에 경업 금지는 당연하다.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의지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가맹계약에 뭐가 되느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경업의 금지 의무는 어떠냐 이제 여기는 문제가 뭐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만료가 되었을 때는 동종업종 종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영업의 자유를 갖다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바로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종되는 업종을 갖다 금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좋은데 자유의 제한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만기가 되어서 나중에 만료 후에 그 업종에 만약 종사하는데 경쟁되는 업종을 전혀 손대지 말라고 강조를 할 때는 바로 선택의 자유 이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가지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침해를 갖다 영업의 침해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한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문제 소재다. 이 양당간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는 부위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만료 후에 뭐가 되느냐 경업금지 의무는 바로 노하우나 영업의 비밀 같은 거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일정 동안에 가맹본부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동종업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다 이거죠. 일정 기간 일정 지역 일정한 영역에서는 가맹본부와 동일한 동종업종을 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게 범위가 넓을 땐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경업경지 의무의 한계 인정은 대대 한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문제 소재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영업활동의 자유의 제한을 갖다 가진다 그러는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중도에 만약에 해지가 됐다 그럴 때 만약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본사의 업무와 똑같은데 하는 건 인정하며 또 자유의 제한을 갖다 한계했다 그러는 이야기의 두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중도의 해지가 됐다 그럴 때는 왜 되죠? 바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가맹사업자냐 가맹본부냐 여기서 따라 우리는 각각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귀책 사유에 의하여 영업의 자유가 뭐가 되느냐 우선일 거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일종의 본부의 경업금지 여부를 준수해야 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해야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되면,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영업의 양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아까는 뭐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중도 해지되었을 때 귀책 사유에 의하여, 여기는 두 가지가 고민해야 되고, 여기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는 쪽이 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100% 인정, 여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귀책 사유에 의하여, 귀책 사유에 의하여 우리가 약간 판가름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 각각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영업을 양도했다. 영업을 양도했다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자기가 장사를 계속하지 않고 영업을 양도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죠. 이 양도할 때는 바로 문제는 뭐가 되느냐, 확장 추세에서 경업 금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가맹점에 바로 양도를 했다 그럴 때는 영업의 의무를 부담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가맹점 사업과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별다른 만약에 이유가 없다면 10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인접 지역에서 경업 금지를 바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인의 경우는 가맹 사업자가 양도인으로서 양수인에게 만약에 잡았다면 별다른 이유 없는 한 10년간 일정 지역에서, 인접 지역에서 경업 금지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때 양도인은 가맹본부와는 별도로 경업 금지 의무를 갖다가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양도를 했을 때, 즉 내가 가맹사업자가 제3자인 사업자에게 양도를 했다. 물론 본부가 추인해줬다. 이럴 때는 바로 일정 지역에서, 인접지역이나 일정 지역에서 경업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럼 해야 되는 것은 본부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책임을 갖다 져야 된다는 의무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의 경우, 양도의 경우는 양도인, 양수인, 본부라는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우리가 쭉쭉쭉, 자,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해지를 했을 때, 우리 장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당연한 거죠. 뭐가 되느냐, 만약 해지가 되었을 때는 이제 본부와 귀책 사유가 누가 했느냐 여기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인, 양수인, 본부 요까지도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로 구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이런 경업 금지에 대해서는 바로 동종업종을 일정 지역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고, 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금지 범위가 늘어나서 바로 직업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갖다 제한한다라는 문제점을 갖다가 같이 생각해 주면 되겠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비밀을 준수하는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게 사업자의 바로 영업 비밀에 속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시설이 있겠죠. 서설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 먼저 영업의 비밀의 정의는 어떻고, 계약의 특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비밀의 보호의 특성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바로 영업의 비밀은 독립된 경제 가치를 가지고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영업 활동,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본부의 바로 유용한 경영 정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영업의 비밀의 정의다. 그래서 어떤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서 가맹본부가 생산을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고, 영업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세 가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영업활동, 이 세 가지의 유용한 경영정보, 유용한 경영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영업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맹계약의 특성을 갖다 본다면, 유용한 정보의 노출에 대한 제한, 유용한 정보의 노출 제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고, 필요는 뭐가 되느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제한과 보호, 이게 바로 특성과
필요라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가맹사업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영업에 대한 비밀 준수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영업의 비밀의 준수는 계약의 내용에 이미 들어갑니다. 계약 내용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두 개 법,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두 번째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서의 내용도 포함될 규정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두 가지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개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자가 비밀을 갖다 준수해줘야 될 사항은 어떤가? 이제 중요한 비밀 준수. 다음에 뭐가 되느냐?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한 비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법에 의한 것, 그 두 가지. 가맹사업법이냐, 부정경쟁방지법이냐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하여 각각 우리가 또 한번 밑에 정의를 보면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영업의 비밀 준수. 가맹사업법상의 의미는 영업의 기술, 영업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다. 그리고 영업의 기술이나 영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가맹사업법이다.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영업의 기술, 영업의 비밀. 이걸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가맹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뭐가 되느냐? 바로 내용이고, 그 다음 부정경쟁방지법은 뭐가 되느냐? 자기가 바로 어떤 비밀을 이용해서 소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정된 이익을 얻을 때는, 부정된 이익을 얻을 때, 즉 비밀을 갖다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갖다 목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비밀 준수 위반으로 규정한다. 그 예를 들어 누구의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럴 때는 바로 영업비밀 준수 위반으로 봐야 되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 이 법 두 개. 그래서 하나는 가맹사업법,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두 가지를 반드시 어디 되느냐? 준수해줘야 되는 게 바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비밀에 대한, 영업비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영업비밀 준수를 갖다가 위반했을 때 어떠냐? 이 두 가지 위반되었을 때 어떠냐? 위반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영업의 비밀을 갖다 준수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일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중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갖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손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보상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영업비밀 준수를 갖다가 위반했을 때는 첫째는 계약을 갖다 해지한다. 권리를 박탈한다는 말이 되지. 권리 박탈.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게 발각이 되었다 할 때는 가맹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이런 행위가 만약에 손해를 갖다 줬다 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본부에 줄 수 있다. 청구권을 본부가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는 뭐가 되느냐? 침해가 되었을 때 법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갖다가 못하게끔, 예방하게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 뭐가 되느냐? 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방 청구.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침해 행위를 갖다 하지 못하게끔 금지를 시키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 이런 법원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행위에 대한 금지, 행위 금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세 가지가 영업비밀 준수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맹계약자가 가맹계약하고 있다 해도 권리를 박탈해버린다. 만약에 자기에게 입힌 손해를 갖다가 청구해서 청구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지금 이런 행위를 갖다 못하게끔, 금지하게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보상 청구권은 바로 이런 영업활동을 대리인이 알아가지고 상당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익을 챙겼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상당한 보상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나의 어떤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그걸 악용해서 이익을 갖다 챙겨갔다 그럴 때 나는 그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본부의 권리,
이런 것들이 보상 청구권이라는 말로 쓰여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키워드를 잡으며 또박또박 따라준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고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계약에 대하여 그 해지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때가 나오는데 이건 앞에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편집상에 문제가 있어서 78, 80, 82 요 세 페이지는 앞에 나왔던 부위를 다시 리바이벌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됐냐 떼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편집상에 오류가 있는 부위를 죄송하게 생각하며 요거 빼고 바로 이제 다음은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의 제6장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따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조금 따져주고 저는 말로 이렇게 진행됐지만 우리 책의 키워드를 잡으며 잘 정리하며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6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